혹시 지금까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져 왔는데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상태인 현재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성범죄가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줄어들었다, 성범죄가 증가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성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면에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성범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했을 때 경찰은 어떤 순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 사건 접수를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와 면담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건 접수 이후에 피해자에게 지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심리 상담을 하게 되겠죠. 보통 피해를 입게 되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물리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 경찰이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되게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증거 확보나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바라기 센터 같은 곳에 연결을 통해서 증거물을 제출한다거나 상담 중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심리적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정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음에는 법률적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의료 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기타 지원으로는 상담소를 연계한다거나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보호센터에 연결을 합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숙소 제공 같은 문제, 그리고 가해자가 꼭 가족이나 친척일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요. 임시숙소 같은 걸 연계해서 안정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 사례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단체 연결을 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혹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 심리 상담을 위해서 1인당 300만 원, 그리고 의료 지원을 위해서 1인당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하게 되면 8에서 한 900만 원 정도의 1인당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용산경찰서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활동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지와 신상 등록 대상자가 기록된, 그리고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 이 구역을 순찰했으면 좋겠다,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소를 설정하여 지정된 성범죄 안심 지도를 제작했고, 또 교육청, 그리고 용산구청의 시민감시단, 그리고 전파관리성 등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을 점검하는 점검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서 자가 탐지 카드를 비치하고 예방하는 데 활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코로나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이라든지 불법 촬영 점검을 위한 교육 영상들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배포하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 탐지 카드 비치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3월달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떤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시민분들은 가장 걱정이 되는 저희의 관계는 용산이다 보니 숲대와 같은 그 화장실, 그리고 숙박업소 화장실,
그리고 지하철역 화장실, 그런 공중 화장실에 설치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학교, 또 숙박업소, 용산지구회, 그리고 용산국정 불법 촬영을 담당하는 중과 이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3회 정도 실시한 이후에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3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 정책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통해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는 추가 장소도 더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금 시민분들은 이제 공중 화장실도 설치해 주기를 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 418명 분의 설문 종류에서 한 89% 정도는 추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 용산구청과 협업을 통해서 추가 장소를 더 확대할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될지 더 노력을 통해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찰 서비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문을 통해서 주민을 접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각적인 면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면을 봤을 때 여성안심 귀갓길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성안심 귀갓길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에 집을 귀가했을 때 용산구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경찰관들에게 동의를 요청해 같이 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는 그 바닥 그리고 도로의 면에 그려져 있던 여성 안심 귀갓길을 표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용산에는 특성적으로 여대가 있는 숙명여대라든지 그리고 여성 1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께서는 다른 정책보다는 그런 안심 귀갓길을 봤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곳에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곳에 순찰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유 중에 하나가 여성집 귀갓길을 그 도로에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는 걸 봤을 때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 아동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범죄를 가하는 가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인의 경우 사회 종사자라든지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이 범죄를 일으킬 가해자의 확률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역시 시설 종사자라든지 관계자분들이 70% 이상을 범죄를 가하는 가해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가해자의 특성을 보게 되면 아동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친척입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를 가했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도 맞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신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 종사자에게 맡겨놓고 그분들에게 그 치료와 케어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피해를 입었을 때 움츠러든다거나 가족, 시설 종사자들을 만났을 때 인상을 쓴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 감시를 하고 감지를 했을 때 경찰관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그런 범죄를 발견하는 데 많이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건 큰 게 없습니다. 우선은 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느끼는 효과는 아주 큽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관심한다고 했을 때 많은 피해를 보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받는다면 성범죄는 근절될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통해서 그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됐을 때 한 명으로 시작된 예방활동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은 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관심이 점점 퍼진다 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그 시선, 관심. 국민께서는 그 시선과 관심을 조금만 더 그분들에게 보여준다 하면 그분들은 피해를 입은 후도, 피해를 입기 전이든 예방과 사후 관리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누군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받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